MBN Y포럼은 지난해 11월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민과 사연을 응모받았습니다. 수많은 사연들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오늘 직접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조언을 구해볼까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바로 들려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4세 남광민입니다. 어린 시절 마음속 깊이 박힌 가시를 뽑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왕따를 당한 것은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쉬는 시간에는 잘 어울렸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전 언제나 혼자였거든요. 먼저 연락을 해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린 마음에 먼저 연락하는 게 왠지 지는 느낌이었고 너 아니면 난 친구가 없어 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6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나 철수인데 같이 놀지 않을래? 라고요. 그 당시 기분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 없었거든요. 항상 혼자 집에서 TV만 보던 아들을 걱정하시던 부모님도 크게 기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아들에게 초등학생에겐 큰 돈이었던 3만 원을 쥐어주셨죠. 시간이 흘러 저는 친구들과 같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우리들의 우정은 영원할 거라 생각했지만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어느 순간 친구들의 전화가 뜸해지더니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어요. 담담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친구는 한참 동안 제 얘기를 듣더니 사실은 넌 키도 작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잘하는 것도 없어서 같이 다니기 부끄럽고 너랑 다니면 주변 친구들이 싫어해 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그 말 한마디는 10년이 지나 제가 성인이 된 후로도 가슴속에 깊이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모를 가꾸는 데 집착하게 됐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뾰루지 하나라도 생기면 하루 종일 우울해지거나 몸살이 나도 운동을 거르지 않는 강박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또 돈이 없어도 유행하는 신상품을 구매하느라 무리한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낳으셨을까 라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도 열등감과 절망감만 들고 이젠 제 자신도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10년 전에 제 가슴속에 박힌 아픈 가시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 이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광민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광민 씨. 네, 안녕하세요.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뵀는데 또 마스크를 벗고 만나니까 새롭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4살 대학생 남광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당선되게 되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남들 앞에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맞아요. 이렇게 큰 자리에서 털어놓게 되어서 되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의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좋은 분들한테 고민 상담도 받으면서 같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사연의 얘기를 되짚어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외향적이거나 적극적인 성격이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분 같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보시기에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외향 반 내향 반 섞인 성격인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외향적으로 다가갔는데 약간 상대방이 약간 좀 반응이 좀 그렇지 좀 활발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저도 이제 내향적으로 바뀌는 것 같고 만약 상대방도 저와 같은 외향적인 반응을 보이면 저도 이제 약간 외향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 텐션이 좀 잘 맞아야 하는 네네네, 이제 맞아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은데요. 광민 씨 형제 있으세요? 네, 동생 있습니다. 남동생 네. 있으세요.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사실 우리가 뭔가에 고민이 있을 때 가장 쉽고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사실 가족이
가족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에게는 못하는 얘기를 뭐 형제 자매들하고는 할 때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고민에 있어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저희 형제는 그렇게 말이 많은 관계는 아니라서. 네, 저도 네. 이제 제 남편이 형제인데 서로 교류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연의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당시에 그 친구는 정말 사실 철없는 마음에 했던 생각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광민 씨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정말 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당시에? 그때는 어린 마음인데도 아직까지 되게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거 보면 되게 약간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만 하다고 저도 느꼈어요, 들으면서. 근데 그래서 궁금한 게요, 교수님. 이렇게 뭔가 상처를 받거나 힘들었던 기억을 되짚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것이 극복을 하는데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과거는 과거의 일이니까 깨끗이 잊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가 더 좋은 방법인지 어떤 게 더 현명한가요? 사실 아마 그래도 처음 관계를 시작해서 이제 믿었던 친구한테 이제 큰 상처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떠오르고 그게 떠오를 때 지금도 내 마음에 영향을 줍니까? 네, 사실 지금도 영향을 안 좋게 주고 있죠. 되게 약간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죠. 다가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면은 제일 안 좋은 거는 그 상황이 잘 기억도 안 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쪼개진 기억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다 찌르는 게 5년, 10년 이렇게 가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데 다행인 거는 지금 또렷이 기억하고 있고 근데 지금도 영향을 주는 거죠. 이때 흔히 사람들이 대처하는 거는 이걸 잊고 싶어 하거든요. 아까 가시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 버리고 싶은데 그게 정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가시 뽑아도 상처는 남잖아요. 그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실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처럼 예. 그래서 지금 정확히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서 지워버리면 좋겠다는 얘기는 저희가 매일매일 듣는 얘기인데 사실 그걸 극복하려면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출발이거든요. 네. 또 치료도 그런 걸 이제 노출 치료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인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는. 저는 네. 이 청년 보니까 네. 나보다 훨씬 낫네. 어떤 나보다 면에서요? 잘생겼고 뭐 나보다 키를 대보진 않았지만은 나보다 키가 클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왕따 비슷했다고 그러는데 왕따 비슷한 보다도 더 심한 혼자서 노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혼자서 놀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길을 가고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는 혼자서 내가 하는 일이 매우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찾아낸 것이 시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렇게 길을 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혼자서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25살 때 이제 되게 이제 여자한테 실연을 당해서 그때 이제 죽어버릴까 그랬는데 그때 안 죽고 살아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 죽고 싶은 그 일이 그 뒤에 나를 온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그 어렸을 때 친구가 그 못된 말을 했지. 근데 그런 것 정도는 그냥 가시 뽑지 말고 그냥 묻어도 좋고 그냥 그 뭉개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는 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격 검사를 해서 뭐 외향성이니 내향성이니 그런데 그것도 나는 그거 상당히 그 의심스럽고 측정 도구도 그것도 꼭 믿을 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은 좀 용기 있게 그냥 밀고 나가면서 사는 자기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럼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저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뭉개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마음에 근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속에 근육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키워지나요? 그냥 견디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내가 가치가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본인이 좀 약간 무모하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걸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그렇고 또 그걸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떠세요, 교수님? 우리 아까 우리 남광민 님이 사연에서 얘기해 주신 게 지금 나는 원래 친구들을 만나고는 싶은데 그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먼저 얘기하기에는 좀 주저가 되고 대신 날 잘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도 외향적이 되는 것 같고 너무 행복했다 그러셨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인 거죠. 네. 아까 우리 나채주 시인님은 원래 혼자 놀아야 될 네. 사람이고 이건 타고난 기질인데 근데 그 첫 아주 소중한 경험에 있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친구가 강요했던 기준, 그래서 외모라든지 날 꾸미는 거라든지 그게 역설적으로 지금 나를 지배하니까 그걸 막 노력했는데 운동도 하고 물론 이게 좋은 방식일 수도 있지만 운동하고 그다음에 외모를 가꾸는데 신경 쓰고 했는데도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네. 거를 까먹게 맞아요. 되신 거죠. 진짜 네. 교수님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그걸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런 친구를 찾는 거였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친구를 찾을 수 있는 내 안목이 커져야 되고 경험을 해봐서 얘가 나하고 잘 맞는 친구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친구를 더 이제 나한테 꼭 맞는 친구가 누군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 친구의 그 거절이 이제 한 10년 전에 나를 크게 방해한 건데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음. 되게 그렇게 막 자세하게 생각은 많이 안 나는데 그냥 그날 느꼈던 감정들은 아직까지 생생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근데 나는 그때 중학생이고 지금보다 어렸고 힘도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네. 나는 지금 성인이고 네, 훨씬 힘도 있고 네, 이 상황에서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 그 친구가 앞에 있어요. 너는 외모도 별로고 키도 작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너하고 같이 다니면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내 눈앞에 있다. 라고 하면 뭐라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일단은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어린 마음에 그냥 치기 어린 말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저가 싫어서 한 말인지 한번 되묻고 싶고 되묻을 네. 수도 있고 또 내 감정을 좀 보일 수도 있죠. 화내면 안 되나요? 야, 너 네. 그거밖에 안 돼? 너 그 외모나 키만 따지는 애였어? 이렇게 화내면 안 됩니까? 네, 화도 낼 것 같아요. 저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트라우마 경험을 한 분들이 실제 앞으로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걸 머릿속에서 리허설 해보는 거거든요. 또 만났어. 근데 화낼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는 좀 그거밖에 안 되는 애구나. 그럼 나는 너 때문에
내 마음에 영향받지 않을 거야. 신경 안 쓸 거야. 너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이제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지금의 나는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럴 힘이 내 안에 이미 있고. 사실 근데 그 친구는 뭐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었지만 본인의 의도랑 상관없지만 이런 경험은 내가 누구인지를 또 알게 해줍니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그 일이 지금 10년간 기억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 나는 정말 친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그 친구가 좀 따뜻하고 나보다 조금 먼저 다가오면 좋겠고 이런 친구를 정말 바라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핵심 감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친구는 나쁜 행동을 했지만 그래 너가 그런 덕분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게 됐어. 난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네가 원치 않지만 조금 도움을 줬어. 이렇게 말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으면 그냥 돌아서겠어요. 아무 말도 않겠어요. 왜냐면 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고 내가 귀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약간 구닥다리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좋은 친구란 한 사람도 많다. 그래서 친구를 꼭 있어야 된다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친구는 한 사람도 많다. 인디언 말인데 친구란 누구냐? 내 슬픔을 대신 지고 가는 자다. 내 슬픔을 대신 지고 가주는 자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그런 친구였나? 내가 누구의 슬픔을 대신 지고 가준 적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나이가 지금 78세인데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살잖아요. 친구가 있어야 꼭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벌써 땅속으로 들어가서 많이 이제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나 혼자 남았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영신모감에 나오는 말인데 주식 형제는 천개유라도 환란 지복은 일개무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술 먹고 밥 먹고 할 때 형이요 아우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0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급하고 어려운 일 당해서 내가 지금 공궁에 빠졌을 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옆에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가 없다 하더라도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분 너무 다 좋은 얘기 해주시고 네. 계신데 네. 저는 광민 씨 사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내용이 어쩌면 이 외모에 강박을 가지게 되고 이 친구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자존감의 문제하고도 어쩌면은 맞닿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뭐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너무 쉽게 너무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죠. 참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지만은 참 어렵죠. 그거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미 내가 타고난 기질이 있고요. 네. 유전적인. 또 내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이미 영향받아서 나의 모습이 정립된 부분이 바꾸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에 또 현재 스트레스가 또 적지 않게 작용할 수 있는 건데 자존감을 가장 높이는 거에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랑을 받는 거죠. 예. 좋은 사람한테,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런 좋아하는 친구한테 를 이제 어떻게 만드냐라는 이런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누구한테 제일 자기 고민을 제일 얘기할까를 조사했더니 1등이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 자존감을 높이려면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렵고
근데 사랑했을 때 남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나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상처받을 또 용기를 갖지 않고는 또 사랑받기가 어렵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네요. 여러모로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네, 같습니다. 오늘 광민 씨 사연 들으면서 두 분은 이제 광민 씨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좀 궁금해요. 먼저 근데 시인님부터 해주세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자기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들킨 나예요.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내가 보는 나입니다. 근데 이제 자존심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저도 뭐 꼭 안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보다 젊었을 때 자존감보다는 자존심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냥 남한테 보여지는 나.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뭐 남한테 보이지든 말든 뭐 나는 뭐 키 작은 조그만 사람이고 머리 빠진 사람이고 시골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한테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희망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늘 만족하고 좋다. 나도 가치 있다. 충분하다. 앞으로 잘할 거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한테 괜찮아.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부터도 자존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도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저는 이런 참 오랜 기간 거의 10년의 고민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신 거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저런 고민이 있는데 맞아요. 한번 말을 꺼내 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데 큰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서 정말 용기를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 인지치료 이런 데 방법인데 그런 나쁜 놈한테 당했을 때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눈을 감고 그 상황을 떠올리고 앞에 있다고 치고 정말 좋은 친구가 그 역할을 해줘도 좋습니다. 이 말로 네. 시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받아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 그런 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네 그런 태도는 무시할 거야. 신경 안 쓸래. 너 정말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뭘 소중히 하는지를 알게 됐어. 넌 근데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를 연습하면 충분히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나중에 많은 친구들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광민 씨도 오늘 사연을 공개를 하고 또 두 분과 조언도 나눠보고 했잖아요. 직접 나와서 이야기해보니까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해요. 처음에는 약간 고민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좀 그렇고 맞아요. 쉽지가 않죠. 네, 많은 절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되게 약간 긴장을 많이 했는데 되게 좋으신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서 기쁜 것 같고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아픈 것만 생각하면서 네. 되게 나아간 것 같은데 약간 남을 사랑하는 것도 배우면서 그리고 이제 저한테 좀 잘했다고도 말도 좀 해주면서 약간 옆으로도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영화 제가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영화의 이 대사를 좋아해요.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고귀한 것이 아니다. 진정 고귀한 것은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다. 이런 이제 해밍웨이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좀 새기면서 분명히 이 자리에 서기 전과 이 자리에 선 후의 광민 씨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하시면서 더 자신을 사랑하는 광민 씨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